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쉬운 게 아침에 그 자료 나갔으니까 SFA 오늘 바이콜 했었는데 네. 어기준이 형이 대전 탐방 간다고 나가버려가지고 저도 못했어요. 나중에 자료 한번 보시고 IT 쪽이 계속 좋아서 그리고 삼성전자도 저희는 현재 바이콜한 상황이어서 뭐 그거는 참고하시고 오늘은 그 하여튼 올해 일반 투자자분들은 정말 미디어 이쪽 관심 많더라고. 네. 그래서 이 종목들 사실 대표주로 SM이랑 그 CJ ENM이랑 네. 저기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제일 기획 말씀하시는데 중소들도 관심 많은데 네. 틈틈이 하시면서 네. 종목 갖고 우리 2부 시작하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뭐부터 할까요? 종목별로 그럼 짧게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그럼 일단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먼저 봐주시면은요. 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이제 1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이게 라인업들의 쭉 추인데요. 선샤인에서 정점 찍고 좀 이제 쉬어가고 있는 구간인데 한 장을 넘겨 보시면 지금 아람브라까지는 조금 이제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었고요. 난 잠깐 9페이지에 PPT 자료 나중에 한번 올려주면 네. 중소 드라마 제이사를 쫙 나오잖아요. 네네. 전에 한번 내가 전화 한번 드렸었잖아. 네네. 그 IHQ 같은 거 왜 이렇게 요새 저러는지 이유는 몰라요? 얘들이 합정 연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작사들 좀? 일단 기본적으로 초록뱀, IHQ 뭐 이런 것들. 실제로 비상장사 3개 정도 인수를 했었죠. 재작년에. 상장 전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이제 중소 제작사들 쭉 인수하면서 이제 작가 확보거든요. 이게 소속 작가의 확보랑 그게 결국은 시나리오 라인업으로 연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M&A가 이제 필수적으로 좀 수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도 뭐 봄팩토리 같은 비상장사 멜로 많이 만드는 제작사인데 요런데 이제 뭐 M&A 루머 그런 보도 자료로 보도 자료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미디어 쪽에서의 그 뉴스 보도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합종 연행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고도화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딜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업체들 뭐 한 두세 개, 2개 이 정도로 양대. 그 9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상장에서 뭐뭐 있는 거예요? 초록뱀. 초록뱀 상장되어 있고요. IHQ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B 엔터 상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앤 뉴의 모회사인 HB 엔터가 스카이캐슬이 적혀 있네. 네네. 공동 제작 드라마 하우스랑 이제 공동 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매진 아시아 뭐 한 5개 정도 기업 정도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봄팩토리가 자본금 30억인데 네. 연매출 170억 나오고서 김비서를 잡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완전 신흥으로 지금 보시면은 떴네요. 맞습니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이것도 TBN이었고 남자친구도 TBN. TBN 쪽에서 들어가는 멜로 라인업들을 사실 이제 대부분 많이 가져오고 있고요. 예. 뭐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이런 제작사랑 보통은 이제 반반씩 나눠 가지는 이제 공동 제작인 경우에는 반반씩 나눠 가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아마 제가 이제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녀의 사생활도 여기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규현 형이 급히 지쳐가고 있어. 왜 이렇게 빨리 진로 나가서 끝내고 싶은데 자꾸 질문하니까. 아니면 저는 전혀 그래, 스튜디오는 얘기 좀 합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라인업 앞에서 쭉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실적적인 측면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지금 모멘텀 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4, 5, 6월이 좋아진다라는 것이고요. 실적상으로 보시면은 일단 4분기 실적 자체는 3분기 때 지금 11페이지 표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매출액 기준으로는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전분기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전분기비도 조금 이제 빠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3분기 때 미스터 선샤인이 쭉 반영이 됐었던 효과가 있고요. 4분기 때 보시면은 라인업의 시청률 자체가 바로 앞장 그래프에서 보셨던 것처럼 선샤인에서 정점을 찍고 좀 이제 빠진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리바운드가 나오기까지는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4분기랑 1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그리고 2분기 때 아스달 연대기의 선판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2분기와 3분기에 나눠서 인식이 되면서 실적 측면에서는 2분기, 3분기가 피크, 모멘텀 돌아서는 측면에서는 2분기가 이제 좋아지는 구간. 그래서 이제 2분기를 목전에 둔 이제 실적 발표 직후가 사실은 투자하기는 이제 제일 좋은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밑에 이제 광고 단가 추이를 보시면 12페이지에 지금 TBN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3, 4년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고요. 엄청나네요. 대단한 차트. 지상파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제 플랫이었어요. 이게 똑같아졌네요. 예, 지금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지금 이게 CJ ENM으로 이제 넘어온 건데 보시면은 ENM의 방송사업부 내에서
광고 비중이 TV 광고가 35%, 디지털 광고가 15에서 20%, 컨텐츠 등이 30%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거는 사실 CJ ENM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근데 아까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네. 우리가 작년에 한창 스튜디오 드래곤 바이콜 할 때 네. 계속해서 우리가 불발됐던 게 뭐냐면 네. 중국향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뭐 징후 없어요. 아직까지도 징후, 그건 사실은 징후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예측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작년 12월 작품인데 중국 일부 플랫폼에 조건부로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조건부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완성작의 동시방영 조건일 때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회당 뭐 10억 8억 이상 이렇게 받는 거고, 예. 동시방영이 아닌 조건,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 16부작 다 롤오버가 되고 나서 특정 중국의 특정 플랫폼에 익스클루시브하게 판다 이러면은 가격이 반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뭐 반도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이제 임팩트가 없다라는 것이고. 결국 중국에 동시 반영이 돼야 우리가 제값을 받는데 네네네. 그거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중국의 정책 당국에서 안 풀어주고 있다. 예, 뭐 알 수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던, 그러니까 징후라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7월달에 미스터 선샤인은 중국 쪽으로 하나도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플랫폼 쪽, 중국 플랫폼 쪽으로 하나도 못 팔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12월달, 5개월이 지난 12월달에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은 팔았다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 조건부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열린다면 중국으로의 문이 다시 열린다면 그 문을 열어주는 작품은 대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대작이 뭐냐? 아스달 연대기입니다. 그때 한번 또 기대해 봅시다. 5, 6월달에 다시 물어본 한번 거예요. 봐야 되는 이제 나는 구간이다라는 스튜디오 거고. 드래곤이 물론 드라마 스케줄도 상당히 올해 5, 6월에 아스달 연대기 얘기하셨으니까 네네. 있지만 근본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밑바닥에 깔렸던 건 중국과의 관계가 좀 네네. 풀리면 네. 그쪽이 한번 추가적으로 터진다 했는데 그게 네. 아직 그거는 아직까지 예측하기. 올해 한번 또 지켜봐야겠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올해 이제 바이포인트로 말씀드리는 부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은 아니에요. 뭐냐면 예. 지금 여기 9만 원 전후에서 4, 5, 6월 모멘텀 라인업, 그러니까 라인업 모멘텀 좋아지는 걸 보고 지금은 사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반기 때 중국 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없어요. 포인트에 없고 없이도 지금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넷플릭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스달 연대기의 시즌제 왕자의 게임 왕자의 게임처럼 된다. 그리고 또 4분기에 뭐가 있냐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해서 넷플릭스에만 트는 좋아하면 울리는이라는 멜로 드라마. 누가 주인공이에요? 김소연 씨 주연입니다. 여주인공. 김소연이 이제 막 20살이 된 김소연. 우리 아역 배우 중에 굉장히 유명한. 우리 모르는 사람. 잘 몰라. 저만 아나요 지금. 네. 우리가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이. 김소연 모르세요? 오케이. 그래서 하셔야 되는데. 오케이. 그럼 CJ ENM 아까 말씀하셨던 거. ENM은 지금 이제 12페이지 광고 단가 추이를 보면은 TV에는 이만큼 뿜어줬는데 사실 TV 광고 쪽만 보면은 올해 YOY로 작년 정도 성장은 쉽지 않다. 이미 지상파 가격에 터치를 했고, 근데 TV 광고 쪽에서 조금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OCN이 아직은 TVN 광고 단가의 60%밖에 안 돼요. 근데 OCN 드라마들 최근에 보시면은 나름 이제 OCN 드라마에 대해서 재밌어요. 색깔이 오타쿠 같은. 그런 매니아층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광고 단가의 갭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서 플러스 요인을 찾으셔야 되고, 나머지 방송 쪽에서 16% 정도가 디지털 광고인데 디지털 광고는 매년 4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나머지 30%가 컨텐츠인데 컨텐츠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방송 쪽은 CJ ENM의 방송 쪽은 좋은 걸 누구나 다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음악 쪽과 영화 쪽은 아까 극한 직업 좀 이따 말씀 간단하게 드릴 텐데, 음악 쪽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3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원어원의 효과가 이 정도였고, 원어원으로 인해서 13페이지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미 JYP랑 앨범 판매량이 비슷한 수준까지는 왔다. 그래서 올해 2019년을 보면은 원어원이 1월자로 해체를 했기 때문에 원어원의 그 작년 기준 200만 장의 공백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아이즈원으로 50만 장밖에 커버가 안 돼요. 아이즈원이 또 하반기에 컴백을 한 번 더 해서 난리가 나더라도 한 100만 장밖에 안 되겠죠. 업투. 그럼 100만 장의 공백이 발생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프로듀스 X, 이게 사실 어떻게 될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CJ ENM이
메인 기획사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는 올해부터는 보셔야 되고, 여기서 영업이익 올해는 200억 가까운 정도 수준밖에 안 보고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 3,400억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체력이 되는 것이고, 왜냐면 채널이라는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00억 버는 SM이 1조인데 3,400억, 예를 들어 뭐 300억이라고 치면 6천억, 400억이라고 치면 8천억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엔터 비즈니스는, 한국의 엔터 비즈니스사들은 올해부터 리레이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뮤직 비즈니스만 가지고도, CJ ENM의 뮤직 비즈니스만 가지고도 8천억 이상 밸류를 줄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조만간에 올 것이다. 그렇네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밑에 이제 영화 쪽은 보시는 것처럼 판이 어지럽습니다. 지금 14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판은 어지러운데, ENM은 올해 힘 빼고 가는데 출발이 좋다. 지금 극한직업이 총 제작비 80억 정도 전후로 알려지고 있는데 진짜 80억 1200만이 들어왔다라는 의미는 보수적으로 봐도 영업이익 기여가 6, 70억 이상은 무조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도에 적자 났던 영화사업부가 올해 프로젝트 하나만으로 일단은 플러스 6, 70억을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터키 쪽에서의 배급, 뭐 인도에서의 리메이크 IP 매출, 그런 해외 프로젝트들, 그리고 국내 쪽에서 그나마 돈 많이 쓴 영화가 2편이 있어요. CJ ENM이. 보통 작년엔 그게 4편이었어요. 그러니까 4번을 마음 졸이고 제가 개봉 실적을 봤죠. 왜냐면 망하면 안 되니까. 근데 올해는 제가 2번만 마음을 졸일 겁니다. 2번만 마음을 졸이는데 6월 달에 한 번 졸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대작. 봉준호 감독의 차기작이에요. 기생충. 네, 기생충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설국열차 대박 나고, 그리고 나서 옥자는 근데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었으니까 조금 넷플릭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게 CJ ENM 배급의 기생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좀 제가 덜 졸이겠죠.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영화 사업부도 올해는 돈을 꽤 벌 것 같다. 근데 아직도 CJ ENM은 유통 애널이 커버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커머스 부분도 분명히 규모가 꽤 되는데. 커머스 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디레이팅 요인으로, 그러니까 제 시장에서는, 말은 네. 이것만 보고 있으면 ENM 좋아 보이다가 네. 이게 또 커머스가 섞여 있으니까, 물론 네네. 커머스도 이게 미래 산업이지만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이제 사업부 하나만 들으면 진짜 CJ ENM만큼 대단한 기업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딱 묶어놓고 보면 네. 좀 무겁다. 이도저도 재미없다. 무겁죠. 실적 헷갈린다. 네, 무겁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6페이지에 CJ ENM 부문별 실적 추이에서 세 번째 칼럼 2019년 예상치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총 3,670억 정도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커머스 쪽이 1,400억이네요. 그러니까 한 40% 정도의 이익이 성장이 거의 없는 비즈니스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밸류에이션에서도 결국 그러면은 0.4의 가중치로 퍼 10배 미만, 그리고 0.6의 가중치로 나머지 비즈니스, 성장성이 강한 비즈니스인데, 영화는 성장성을 많이 안 쳐주고요. 나머지 이제 뮤직 쪽은 지금보다 더 쳐줘야 될 것 같고요. 미디어 쪽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만큼은 못 받더라도 블렌디드로 25배 전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0.6의 가중치로 그래도 못해도 한 20배나 20배 초반 정도는 줘야 된다.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 비중으로 보면 20배 주기도 힘들지. 그럼 20배, 그러니까 저는 전사 말고 0.6의 가중치로 줄 수 있는 가중치, 그쪽 비즈니스에 그쪽에 한해서 20배, 그치. 한해서 20에서 22배 정도. 오케이, 그래서 이제 블렌디드로 보면은 결국 한 16, 17배 정도는 그래도 그게 왜 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게 뭐 주식이 주기가 힘들어. 사업 관점이 있고 주주 관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보면 이게 맨 처음에, 그래서 이제 오쇼핑 합병할 때도 네.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했던 게 네. 이제 캐시플로우가 생기는 데서 이제 컨텐츠 투자만 이제 앞으로 또 더 하고 주주 가치는 언제 올려줄 거냐, 맨날 컨텐츠 투자만 이런. 그러니까 이런 그런, 이제 성장하는 비즈니스에서는 주주 가치는 조금 그죠. 한 5년 뒤에 올까요? 그러니까 다시? 배당을 말하는 게 근데 다시 배당을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예를 들어 이제 계속 투자가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실적 같은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리레이팅이 나올 여러 가지 네. 소스들이, 컨텐츠가 많은데 네. 막상 이 딱 이 회사의 합으로 딱 보는 순간 네. 그냥 복합기업.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복합 기업이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ENM의 시총이 지금 뭐 한 4.5조에서 5조 사이잖아요. 4.5조라고 본다면 그 중에 22% 들고 있는 넷마블 지분 가치는 30% 과감히 할인하셔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그걸 차감하시면은 그게 한 1.8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제 CJ 헬로
최근에 이제 또 뜨거운 감자죠. 그거 지분 가치를 얼마 쳐줄지는 모르겠으나 뭐 딜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거 지분 가치로 그냥 그건 어차피 포텐셜리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매물이기 유풀이 때문에 계속 얘기 나오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와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현금 받고 청산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훨씬 좋은 거죠. 그게 그 돈 가지고 해외 쪽에 있는 제작사들이 인수하는 게 훨씬 좋은 방향. 나도 그래서 그때 한번 나 전화로 특정해서 얘기 안 하겠지만 내가 인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딜이 되면 산업이 인수로 나올 것 같단 성장이 말이야. 나오는 쪽에서 더 고도화하고 자이언트가 되는 게 CJ E&M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헬로비전에 대한 그 지분 가치를 뭐 예를 들어 지금 1조까지도 얘기를 하고는 있으나 그거 할인해서 뭐 8천억. 그러면 한 2.6조 정도를 시총에서 제외하고 보시면 2.2조에서 3조 정도가 나머지 사업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만 스튜디오 드래곤 지분 가치가 지금 시가총액이 2.6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70% 지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지분으로 보더라도 1.8조예요.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말고도 다른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방송 내에서. 광고도 하고 있죠. 예능도 다 관장을 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2.2조, 3조 남는 CJ E&M의 시가총액에 뭐가 들어있냐면 스튜디오 드래곤을 오롯이 포함한 전체 방송, 영화, 음악, 그거 커머스. 커머스 뺐네. 커머스까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네. 우리가 반도체 좋아할 때 하이닉스 퓨어하게 하이닉스를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떨 경우에는 5개도 삼성전자가 더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터 미디어 음악 이게 다 성장하는 산업일 때 E&M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뜬금없이 거기에 헬로비전과 커머스가 껴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없으면 이게 삼성전자처럼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커머스는 그냥 제로그로스. 제로그로스 놔둬도 되는데. 그냥 딱 그냥 제로그로스로 놓고 대신에 불행 중 다행인 건 제로그로스인데 돈을 까먹는 비즈니스는 아니고. 헬로비전만 팔아도 되게 굉장히 잘 버는 비즈니스다. 그리고 헬로만 현금화하고 넷마블이 어차피 그냥 달고 가는 지분 가치 뭐 언젠가는 뭐 지분 매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됐건 그거는 뭐 워낙 빅컴퍼니니까 그거에 대한 지분 가치 충분히 할인해서 차감하고 헬로만 현금화가 되면 나머지 시가총액을 가지고 지금 커머스에 방송에 영화에 뮤직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제가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뮤직만 8천억 이상 줄 수 있는 날이 조만간에 이게 다 합쳐 있어서 디스카운트를 이빨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은 이제 뭐 드라마가 좋으면 나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사면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럼 SM 사면 되죠. 못하러 그렇죠. SM 연예 기획이 스튜디오 드래곤. 그런 거죠. 이것도 하나만 궁금한 게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굉장히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인데 퓨어 플레이잖아요. 네. 또 그거에 상대되는 개념이 E&M도 있지만 예를 들어 뉴 같은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네, 뉴요. 왜냐면 여기 보면 천수답 비즈니스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뉴요.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영화라는 게 흥행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영화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배급을 커버하시고 영화 배우의 하나인 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추천도 하시고 뉴는 지금 뭐 매수 의견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기업들 투자할 때는 뭐 예를 들어 영화 흥행성을 보고서 옵션 상품에 그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옵션이요? 뉴나 쇼박스 같은 중소형 배급사들은 본업의 업황은 아주 안 좋습니다. 본업의 업황. 근데 요는 뭐냐면은 뉴는 제가 그래도 커버리지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드라마 때문이에요. 근데 쇼박스는 드라마를 안 하죠. 드라마 때문에. 그리고 뉴는 그러니까 뉴의 영화 라인업만 보면은 사실 작년에 돈 많이 썼다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리고 연초에도 뭐 애니메이션 하나 냈는데 반응도 별로고. 근데 요는 뭐냐면 뉴도 그래서 올해는 돈을 적게 써요. 그러니까 본업에서는 라인업 적게 쓰면서 일단은 이제 수익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5월 내지 6월 정도에 이정재 씨가 10년 만에 안방 복귀작으로 지금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JTBC 드라마가 보좌관이란 드라마가 이제 편성 재밌겠는데요? 딱 제목만 들어도 정치 얘기인가요? 재미없을 것 같습니까?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그래요? 주제는 모릅니다. 영화도 재밌는 거 개봉하더라고요. 그래요? 돈? 뭐 증권가 얘기 나오는 거 있던데. 돈 있습니다. 그거는 쇼박스입니다. 쇼박스. 근데 김영형 머리가 되게 좋아 진짜. 다 기억력 되게. 이거 다 알아야죠. 부동산 가격도 다 외우죠. 작전에 관한 얘기 되는데요. 작전. 네, 그래서 돈은 쇼박스고요. 네. 근데 이제 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5월 달에 곧 드라마. 그 드라마 쪽에서 이제 한 연간 2편 내지 4편 정도 해주면서 거기서 매출 드라마는 영화보다는 흥행 가능성을 예측하는 게 훨씬 쉽고 영화 대비로는 훨씬 흥행의 예측도가 높고 비즈니스가 영화는 흑자 적자지만 영화는 흑자 적자지만 드라마는 7%냐 2%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자는 잘 안 나요.
예. 그래서 이제 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뭐 PBR 1배 밑으로 거래되는 그 미디어사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피어 대비 이제 PBR로 보면은 분명히 이제 장부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결국 그래도 모멘텀이 있어야 주가 올라오는데 그 모멘텀을 2분기 중에는 찾으실 수 있을 거다. 듣고 나니까 또 빠지네요. 뉴도 투자할 만한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CJ ENM까지 좀 얘기가 된 건가요? 네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일기획 SM부터 말씀. 드라마 편의 J 콘텐츠리는 그냥 뭐 J 콘텐츠리는 제가 작년까지는 드라마 쪽이 리레이팅 될 때는 스튜디오 가면 J콘도 간다. 두 개를 따로 볼 수 없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J 콘텐츠리는 이번 자료에서는 왜 후순위로 뺐냐면은 텐트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텐트폴 경험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올해 텐트폴 판을 보시면은 지상파가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경쟁이 격렬해지는 거예요. TV에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원래 내가 놀던 판에 SBS가 들어오는 지상파 드라마 재밌어요. 네. SBS도 그렇고. 내가 놀던 판에 SBS, MBC가 참전한다는 작품 거니까. 하나당 200억. SBS 5월 달에 베가본드 250억. 이승기 수지 주연이고요. MBC 5월 달에 안 될 것 같은데. 칼을 갈았네 진짜. MBC 5월 달에 유지태, 유효원 주연 250억. 이몽. 유지태한테 200억. 50억.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보시면 하반기에 KBS2 의군 300억. 충격적이네요. 근데 지금 JTBC가 7, 8월께 나의 나라라는 사극으로 200억을 쓰는데 이 나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양세종, 우도환. 두 분 중에 한 분 모르실 것 같아요. 몰라요. 둘 다 몰라요. 양세종, 우도환 주연으로 나의 나라라는 사극으로 이제 우리도 텐트폴 판에 끼워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나의 나라가 과연 넷플릭스가 동시방향으로 사갈 정도가 될까에 대해서 제가 답변 안 드릴게요. 그냥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스달 연대기랑 나의 나라랑 몰라. 그래서 경험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텐트폴 라인업을 그 간극을 메우는 데는 분명히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확정이 돼버리니까 제이컨은 섹시함이 약간 떨어지겠네요. 확인을 해봐야 된다. 텐트폴 판에서도 과연 그런 싸울 체력이 되고 실제로 JTBC가 지금 2개의 슬롯을 운영 중인데 정말로 JTBC가 수목 드라마까지 3개 슬롯을 열면서까지 드라마 하우스의 캐파가 올라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상파 3사가 계속 지금 식물인간 상태로 있었으면 JTBC도 막 활개치고 놀 수 있는데 MBC, SBS가 작년 4분기에 정신을 차렸거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아니다. SBS 지금 황후의 품격이라는 드라마가 원래 그게 16부작인가로 한 20부작 언더로 기획이 됐던 건데 6개를 늘렸어요. 지금 26부작으로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SBS가 좋아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번에 전화까지 했었잖아요. 핸드폰으로. 현영아. SBS 이거 괜찮은 거 아니냐? 그래서 SBS TP 올렸죠. 제가. 그때 올렸을 텐데 하여튼 내가 통화를 했었는데 황후의 품격도 장난 아닌 것 같고 황후의 품격 26부작까지 지금 뽑아주고 있고 오락 프로도 SBS 재밌는 거 많고 오락 프로는 월화수목금토일 7일 중에 5일이 SBS 예능이 1위예요. 나도 그래서 TVN 작년에 TVN 많은 거 봤다면 TVN은 제가 드라마 엄청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여기 자료에도 있어요. 예능 시청률은 드라마 시청률이랑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예능 나영석 PD의 예능 시리즈들 빼고는 사실 좀 처참한 수준이에요. SBS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SBS가 예능을 워낙 잘해왔고 근데 라인업이 탄탄하고 아까 설명하신 영화랑 차이도 동일한 거고 예를 들어서 영화는 이제 흑자냐 적자냐고 드라마는 2%냐 7%냐 그랬잖아요. 2%냐 7%냐 아니면 넷플릭스 팔아서 15%냐 뭐 그런 거죠. 텐트폴 라인업도 그 레인지에서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면은 텐트폴 라인업은 이제 선샤인급은 뭐 프로젝트 OP가 30% 25% 이상 넘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 그렇게 따지면 JTBC도 뭐 텐트폴 그래서 레버리지가 가능은 하죠. 그렇죠. 근데 그 가능성에 베팅을 한다는 거죠.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미 확률적으로 매년 분기에 하나씩 그런 걸 찍어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잘 돼도 냈다 망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포트폴리오가 됐네. 근데 JTBC는 올해 하반기에 첫 선을 보이는데 0 또는 1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로 따지면 이미 베테랑하고 뭐 그런 거예요. 신인 선수 이미 잘 치는. 근데 신인이 또 무서울 수는 있는데. 그럴 수는 있죠. 확인은 해야 근데 무서울 수는 있는데 나의 나라, 양세종, 우도환 요렇게만 들어봤을 때는 별로 크게 기대는 크게 기대는 안 된다. 제가 너무 솔직한가요?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해주세요.
네. 그래 그럼 이제 SM 갈까요? 예, SM은 제가 또 레드벨벳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는데 뭐 최애세요? 최애죠. 예. 그래요? 강슬기가 그러세요? 슬기. 조이 아니고 아이린 아니고 슬기 직캠 좀 보셨구나. 직캠을 좀 보셨어요 보니까. 강슬기가 대박이죠. 대화가 왜 이러지? 사심이 들어가면 안 약간 되는데. 둘이서 덕질하던 게 오늘 방송에서 오늘 제수씨가 알고 있냐도 제가 유튜브로 그분 직캠만 제가 한 100회 정도 한 것 같은데. 오후에 탐방 있는데 오전에 탐방 있으면 이 덕질 방송을 못 할 뻔했어. 저 코드가 맞으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레드벨벳은 글로 가야 되죠. 강으로 가야 돼요. 자, 이제 뭐 여담은 이제 각설하고 이제 SM을 좀 말씀을 드리면 1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굉장히 라인업 탄탄하고 점유율 좋고요. 시장 점유율 한 25% 정도 항상 가져가고 있고 밑에 18페이지의 오른쪽 그림을 봐주십시오. 18페이지 오른쪽 그림과 왼쪽 그림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아티스트별로 지금 작년 기준으로 엑소가 250만 장. 근데 그거 말고도 NCT가 100만 장 넘었어요. NCT 127, NCT 드림 뭐 좀 약간 이제 분화가 돼 있어서 브랜드 그렇죠. 정립이 좀 필요한 부분은 있으나 NCT 브랜드 산하에 있는 그 그룹들로 100만 장 이상 팔았고요. 샤이니가 거의 8, 90만 장. 개별 활동 포함입니다. 종현 뭐 이런 분들 이제 앨범까지 포함해서 태민도 꽤 많이 팔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슈퍼주니어랑 레드벨벳이 하위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40만 장 이상씩 팔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팬덤의 어떤 라인업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고 판매량 구성 비율로 보시더라도 아티스트별로 엑소 비중은 절반 역시 언더다. 역시 남돌이에요. NCT가 레드벨벳 위에 있네요. 남돌 팬덤은 못 따라가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SM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 19페이지에 보시면 여돌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소녀시대, 트와이스, 레드벨벳, 블랙핑크 지금이 이제 트래블의 트와이스가 정말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자 아이돌은 트래블의 시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트와이스, 레드벨벳, 블랙핑크. 트래블. 블랙핑크가 생각보다 낫네요. 난 제일 세련된 것 같은데. 블랙핑크는 이제 앨범 YG의 그런 색깔상 앨범보다는 좀 뮤직비디오 투자나 유튜브 그다음 퍼포먼스 빅뱅이나 이런 거 생각해보시면 퍼포먼스 위주의 약간 색깔이 있는 기획사가 YG고요. 근데 어찌됐건 팬덤의 어떤 단단함이나 일본 진출해서 앨범 세일즈가 되려면은 결국은 국내에서 판매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실제로 트와이스가 한국에서 140만 장 팔았잖아요. 여자 아이돌로서 연간 100만 장 이상 파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걸 들고 이제 일본을 갔더니 일본에서 작년에 110만 장, 합산 250만 장입니다. 이거는 남자 아이돌하고 이 도열을 해봐도 탑5 안에 무조건 들어가죠. 그래서 작년에 JYP 주가 올라간 게 트와이스가 목에 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트와이스 바로 밑에 그룹들을 보면은 레드벨벳 정도가 그래도 지금 이제 40만 장 넘었어요 작년에. 40만 장 넘어가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소녀시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 소녀시대는 이제 아무래도 10년 차 넘어가다 보니까 개별 활동 뭐 이제 태연이나 이런 그 메인 보컬들은 개별 활동 이어가지만 아무래도 이제 소녀시대 그룹 음반은 좀 이제 폼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근데 어찌됐건 소녀시대가 빠지는 부분을 레드벨벳이 채워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똑같은 논리로 트와이스가 언젠가는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그 요번에 최근에 나온 5인조 걸그룹 있지. 있지의 뮤직비디오가 이제 어제 공개가 됐고 음원은 오늘 정식 데뷔를 한 겁니다. 달라달라라는 노래가 있는데 좋아요. 어떻습니까? 봤어. 보셨어요? 어때요? 그냥 멋져요. 뭔가 약간 야성적이고 박진영 씨 냄새가 확 나. 걸크러쉬 컨셉인데 노래는 블랙핑크만큼 걸크러쉬는 아니에요. 난 블랙핑크나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하고 나오는 그런 퍼포먼스 같은 것들은 블랙핑크 계열입니다. 그쪽이구나. 블랙핑크 계열. 요즘 그쪽이 또 다시 약간 좀 그 레어템으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이제 최소한 카니발은 없을 것 같아요. 두 그룹 사이에. 트와이스랑 있지 간의 그런 카니발라이제이션은 없을 것 같고. 그럼요. 컨셉은 분명히 좀 다르게 나왔는데 있지의 반응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일단은 2월 정도 싱글 판매량 추이를 좀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뮤직비디오나 선공개된 그런 것들에 대한 화두 이슈화는 사실 순간적으로 좀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트와이스나
그런 일본 멤버를 넣어야지 이게 일본에서 통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일본 멤버가 블랙핑크는 그 친구가 되게 멋진데 태국 친구잖아요. 그쵸. 태국 시장보다는 일본 시장이 클 것 같아요. 아, 비교도 안 되죠.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을 넣어야 되는 거야. 일본에서 좀 많이 뜬 아이돌 그룹들은 대부분 이제 일본 멤버가 있는 경우가 아이즈원 일본 멤버 3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거기는 유명한 친구 들어있어요. 거기는 그 48 출신 그 연습생. 그래서 또 그게 또 그래서 이제 전략적이네. 사쿠라. 네. 그래서 이제 SM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된다. 제1기획을 이제 말씀 못 드렸었으니까. 하여튼 SBS가 전 되게 황후의 품격에 메가본드가 온다. 네. 돼 있고. 그러니까 SBS 할 때마다 맨날 그 월드컵이랑 올림픽 얘기해서 올해 월드컵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올림픽 얘기 안 해도 올해 올림픽도 없어요. 왜냐하면 텐트폴로 내가 제일 많이 보는 것들이 백종원 골목식당 알아요? 그것도 SBS고. SBS. 뭐더라? 미운 오리 새끼라고. 그것도 예능 프로인데 20% 시청률 나오는 게 있어요. 가끔 드는 게 옛날에 TVN에 맨날 오락프로를 보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SBS의 오락프로가 재방송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단순한 시청자이기 때문에 SBS가 생각보다 이쪽으로 상당히 굉장히 강합니다. 중간 광고까지 되면 네, 중간 광고 되면은 이게 예상보다 굉장히 강한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SBS는 이게 저도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거긴 한데 아까 차트를 보여주셨잖아요. 기억이 나서 그래요. 왜냐면 광고 단가가 계속 붙어 있는데. 플랫. 그러면 그때 광고가 안 팔리고 가지고 뭐 재고가 있었을 것도 아닌데. 안 팔리면 안 팝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줄여버리지 가격을 떨어뜨리진 않더라고요. 그럼 물량이 안 팔린 거네. 네, 이제 그 판매율이 늘겠죠 이제. 이제 판매율이 느는 거네. 추가를. 알겠습니다. 인벤토리 지금 많이 있어요. 광고 팔 게 아직도 많이 이만큼 들고 있는데. 공개를 못하냐. 이만큼 들고 있어요 아직. 우리 아직 광고 팔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중간 광고가 이제 허용이 되면은 뭐 15초씩, 60초씩 떼다 팔겠죠. 근데 좀 비싸게 받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지상파에서 사실 TVN 드라마 보시면 중간에 자를 때 지상파처럼 1분 안 잘라요. 한 3, 4분. 그러니까 체감상 한 3, 4분 정도 광고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지상파에서 그렇게 3, 4분씩 미운 우리 새끼 1부, 2부 사이에 그렇게 깔아버리면은 20%씩 예능 시청률이 나오는 국민 프로인데 거기 깔아버리면은 이게 단가가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많이 올라가. 진짜 그러네요. 완전 달라지겠네. 단가가 최소한 많이 오르든가 하다못해 판매율이라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SBS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21페이지, 2페이지는 이제 제1기획인데요. 지금 이제 이게 정말 같은 경우에 미리 저희가 그때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부터 광고 쪽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는데 이노션이랑 제1기획 방송했을 때죠. 광고주는 이제 최근에 밴드 하단 사이클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는 좀 중장기적인 사이클에서도 좀 좋게 볼 수 있게 바뀌었다라고 보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큰 규모의 M&A 없이도 한 자리 후반 정도의 유기 성장률이 나오는 비즈니스로 체질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1기획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좀 많이 감축을 했고요. 2016년도에 그 최대주주 지분 매각 이슈 그 이후에 경영 진단을 받으면서 비용적으로는 좀 많이 컨트롤이 된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이체제로 이 정도의 비용 스킴으로 한 2, 3년 정도는 그러니까 마진율이죠. 마진율이 이제 지금 한 16%, 17%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 마진율로 당분간은 쭉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21페이지의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 이게 뭐냐면 전체 제1기획 매출을 3개의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TL, 전통 4매체 광고입니다. TV, 라디오, 잡지, 신문. BTL, 인터넷이나 5개 광고 등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나머지 광고 세그멘트고요. 디지털이 뭐냐면은 이제 홈페이지 운영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운영하는 그런 이제 뭐 이파쇼나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품에 대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직접적인 마케팅, 다이렉트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디지털로 이제 분류를 하실 수가 있는데 매출 타입별 성장률을 보시면 디지털 쪽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전통 4매체 광고, TV, 라디오, 신문, 잡지 광고는 제1기획 매출에서 와이와이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힘을 덜 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전통 ATL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페이드 미디어, 우리가 지불하고 사용하는 미디어고요. 기업 입장에서. 디지털은 뭐냐면 오운드 미디어,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제로 마케팅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이제는 다이렉트 마케팅이랑 삼성전자의 수많은 글로벌 채널과 관련된 그런 온라인 뭐 웹사이트의 운영을 포함한 모든 그런 마케팅 툴들,
거기에 사실은 또는 삼성전자의 커스터머들에 대한 DB 구축 이런 거를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최선봉에 서 있는 회사가 제일기획이고 여기서 지금 그로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2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전 영업 지역이 2018년 기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캡티브 효과만으로는 이 그림이 안 나오는 거죠. 그치. 캡티브 외에 넌 캡티브 쪽 삼성 비계열 그러니까 넌 삼성 광고주들로부터도 계속적으로 지금 물동이 늘고 있어서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지금 현재 딱 스냅샷을 찍어보면 삼성 넌 삼성 다 성장하고 좋은 상태에서 삼성은 디지털 중심으로 늘고 넌 삼성은 비계열 M&A 중심으로 느는데 지금 현재 현금 실타는 4천억 정도 들고 있고 M&A는 언제든 열려있는 상태. 요게 이제 펀더멘탈이고요. 그러니까 영업적인 펀더멘탈이고요. 근데 또 주주 구성, 그러니까 주주 친화 정책 관점에서도 올해 말고 작년에 배당을 2배 이상 늘렸죠. 760원으로 늘렸고 올해 다시 10원 더 올린 770원을 주면서 지금 종가 기준으로도 시가 배당률이 3% 이상 무난하게 나온다. 그래서 이게 배당을 3% 4%로 늘리는 게 어떤 시기일 때 하냐면은 WPP나 옴니콤 같은 글로벌 애드 에이전시들이 더 이상은 M&A를 통해서 성장하기가 힘이 들 때, 그러니까 성장이 없어질 때 가치주로 바뀌면서 배당을 늘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일기획과 이노션 같은 회사, 우리나라의 광고기획사들은 어떤 스테이지에 와 있냐면은 여전히 M&A를 통해서 또는 캡티브를 등에 업고 하이싱글 이상의 그로스가 유기적으로도 나오는 상태고 M&A 붙으면 두 자릿수 그로스도 가능한 상태인데 주주 친화 정책을 배당을 3, 4% 시가 배당률로 올려버리는 케이스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양빵으로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 올려서 주주가 지치면서 좋고 네. 캐시 갖고 있던 거 갖고 M&A가 네. 그로스 나오니까 좋고 두 자릿수까지 나올 수 그렇지. 있다는 그 거죠. 두 가지가 겹쳐 있으니까 광고기획사들이 두 회사 다 올라왔던 좋습니다. 거예요. 두 회사 다 좋은데 지금 주가 레벨로 놓고 보면 이노션은 먼저 좀 왔고 제일기획은 아직까지는 중단 밴드 정도이기 그게 때문에 많이 왔던데 네.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이리온 스튜디오에서 얘기할 때만 해도 그냥 기고 있었는데 네. 또 치고 나가버려가지고 네, 지금 한 2만 4, 5천 원까지 또 올라왔는데 제일기획의 주가 차트를 장기 시계열로 보시면 2013년 말이 피크입니다. 2만 8천 원 정도로 갔었고요. 이때가 언제냐면 갤럭시 S3. 야 그럼 이번에 갤럭시가 S10 나오죠. S10 나온단 말이야? 현대차도 사실 이노션도 우리가 뭐 아무리 캡티가 별거 아니라고 해도 캡티브 쪽 별겁니다. 별거부터. 네, 별거거든요. 요번에 그 SUV 같은 거 잘 하니까 이게 펠리세이드, 펠리세이드. 펠로라이드, 야 제네시스 이거 이상한데. 북미에서 제대로 파는 거는 이번부터고요. 성추호는 나와 매크로 이거 할 때도 방송 들어오니까 알겠지만 이제 나는 헤드니까 그렇죠. 이게 유리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진영이랑 영권이랑 맨날 중국 요새 이고환신 얘기하고 막 하다 보면 자동차랑 가전이거든. 네. 그럼 이게 중국에서 많이 산다가 아니라 뭔가 글로벌하게 수요를 자극하는 게 그쪽인데 이게 또 광고도 하고 그러면 맞습니다. 재밌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포인트로 제일기획 같은 경우 아까 보시면은 13년이 피크였고 그때 갤럭시 S3였는데 이때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서 기세 좋게 치고 올라가면서 제일기획으로 가는 마케팅 예산이 급격하게 늘었었고요. 실제로 900억 1000억 벌던 연간 영업이익 기준 900억 1000억 벌던 회사가 2년 만에 1300억 레벨로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트 오버슈팅.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오버슈팅이 나왔던 게 그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놓고 보면은 주가는 28,000원대 25,000원. 밸류에이션은 그때가 훨씬 높았어요. 그때는 거의 30배 가까이 25배 이상 받았을 때고 지금은 20배 수준. 밴드 자체는 더 낮은데 이익 레벨은 그때 올라왔네요. 연간 1,300억, 지금은 연간 2,000억. 이익은 50% 좋아졌는데 밸류에이션은 그때보다 더 낮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여전히 두 자릿수 그로스가 떨어졌느냐? 그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제일기획은 28,000원 히스토리컬 맥스 가격을 뚫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TP를 3만 원에 맞춰서 올린 거죠. 오케이. 더 덱스터도 있고 뭐 이거저거 있는데. 예. 나머지는 이제 힘들어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펌플,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네. 더 못하겠다. 네, 마무리 짓고요. 이리온 30회였죠? 30회.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리 오너라. 이거였죠. 저도 헷갈려요. 예. 이리 오너라. 이리온.